안녕하세요, 푸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미처 하지 못했던 그 천장의 그 커튼박스를 표현하고, 그리고 다음에 좀 이 도면상 잘못됐던 부분들 뭐 한번 수정해 볼까 합니다. 사실 이 녹화를 뜨면서 녹음을 안 해가지고 지금 따로 녹음을 하는 거라 화면하고 조금 설명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제가 웬만하면은 했던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전에 만들었던 천장 툴을 갖다가 한번 일단 요 오른쪽에 눈표시를 꺼보시면은 천장이 작업했던 게 안 보이면서 있는데, 우리 일단 커튼 박스를 해야 될 부분이 왼쪽에 두 군데, 그리고 이 방에 또 한 군데, 그다음에 주방은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거실에 하나, 안방에 하나, 이렇게 총 다섯 군데가 될 거예요. 사실 이쪽 방 같은 경우에는 창 두 개나 있어갖고 커튼 박스를 기역자로 두 개 다 파기에는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한번 뭐 목수님들이 잘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작업이야. 그래, 두 개 다 넣는 걸로 하죠. 넣어 보도록 하고, 보통 커튼 박스를 벽에서 벽까지 많이 넣기 때문에 뭐 모양이 좀 이상할 수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중간에 끊어져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 적당한 길이로. 근데 좀 그러기는 좀 일이 복잡하니까 바로 그냥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천장을 수정해서 하면 좋은데, 사실 지난 시간에 잘못된 부분도 많아요. 보면은 몰딩이 제가 만든 이 간접등 간접 부분에서 사실 끊겼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끊겼고, 그리고 보시면은 요거 이제 Shift H 눌러가지고 숨기시면은 사실은 거실 딱 우리 3년동도 앞에서 몰딩이 끊겨야 되죠. 현관에 몰딩을 돌리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뭐 물론 돌려도 상관없지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인방 세우고 인방 앞에까지 하는 걸로 할 거예요. 그래갖고 그까지만 딱 몰딩을 돌릴 거고, 또 그건 어떻게 하는지 그런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자, 컨트롤 H 눌러서 다시 벽들을 다시 보이게 하고, 일단 천장 만드는 거는 지난 시간에 한번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 안 드릴 거예요. 수정하는 게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는 지우고 아예 새로 바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렉탱글 툴로 천장 그려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인터섹트 페이스로 위드 모델 시켜주고, 트리플 클릭해서 전체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X 잘라내서 새로운 거기에다가 패스트 플레이스, 저는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V로 지정을 해놨거든요.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선들 다 지워주셔갖고 천장만 남기시고, 자, 이제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커튼 들어갈 위치도 위치지만 요 인방 어느 정도 끊어줘야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요 인방이 서야 될 부분에다가 우리 줄자 툴을 이용해서 가이드라인을 그어줄 거예요. 더블 클릭하면은 바로 위로 생기니까 요 가이드라인까지 어느 정도인가 길이를 재보면 되겠죠. 역시 줄자 툴로 길이를 재보니까 1766 나오네요. 그럼 1766 하고, 그러면은 현관 입구에서 1766 가이드라인 챙겨주시고요. 일단 선 하나 그어줍니다.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가이드라인 뭐 지워도 되고 안 지워도 되고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커튼 박스가 들어가야 될 위치가, 자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왼쪽에 두 군데, 아래쪽에 한 군데, 오른쪽에 두 군데, 총 다섯 군데죠. 자 다시 천장으로 돌아와서 왼쪽에 150, 보통 커튼 박스 150에 150, 그러니까 벽으로부터 150,
다음에 깊이 150 내지는 벽으로부터 170 깊이 150 이렇게 많이 합니다. 통상 그렇게 많이 하고 뭐 현장 상황에 따라 바뀌는데 보통 그렇게 한다고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자 확인은 됐으니까 이제 천장 두께를 줘야죠. 천장 두께는 200으로 푸시 풀툴로 아래로 200 내리고 그 다음에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더블 클릭 하는데 지금 여기는 선이 그어져 있어 가지고 입체적으로 생기지가 않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이 선을 지웁니다. 우리가 위치를 알고 있으니까 가이드라인 일단 튕겨 놓고 선만 지우고 다시 푸시 툴로 더블 클릭 다 더블 클릭해서 내려주시고, 자 우리가 150 튕긴 만큼 또 아래에다가 확인 그 선을 그어줘야 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튕겨줘야 돼요. 사실 앞에서부터 당기면 되는데 제가 왜 이렇게 당겼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저도 다시 보니까 이 천장 작업이 뒤집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귀찮고 헷갈릴 때가 있긴 있는데, 딱히 작업을 좀 쉽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방법을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사실 뭐 플리벌롱으로 바로 뒤집어도 되긴 되는데 작업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또 이 약간 그 뭐가 붙어 있으면은 또 그게 좀 안 되더라고요 잘. 그래서 일단 저는 좀 귀찮아도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아직 그룹화를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라인 툴을 이용해서 우리 저 커튼 박스가 돼야 될 부분 분리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서 스냅 잡히는 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라인을 그어주시고, 이제는 깊이를 150씩 줘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푸시프 툴을 이용해서 150 넣어줍니다. 자, 다 같은 면이기 때문에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다 들어가겠죠. 우리 라인 끄은 부분은. 자, 이러면 이제 커튼 박스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이제는 지난 시간에 했던 대로 이제 몰딩, 평몰딩 40에 9짜리 평몰딩 돌려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여기 인방에서 끊어줘야 1766 끊어줄 거니까 마찬가지로 끊어줄 부분 라인을 긋기 위해서 1766 해주시고, 라인 툴로 분리할 선을 그어 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몰딩 작업 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복습하는 의미에서 자 렉탱글 툴을 이용해서 40에 9였죠. 40에 9 40에 9 평몰딩 요 안에다 그리시면은 지금 그룹화가 안 돼 있어서 같이 다니니까 요거를 딱 그룹화 트리플 클릭을 해서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그룹화 시키고, 그룹화 된 상태에서 이렇게 40에 9짜리 평몰딩 단면을 하나 그려주시고, 얘를 무브 툴을 이용해서 내려주시고, 다음에 요거를 컨트롤 X 하신 다음에 그룹으로 들어가서 컨트롤 시프트 V 패스트 인 플레이스 하시고 면을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시프트 누르고 한 번 더 클릭하시면 손만 남죠. 그 상태에서 팔로우 밑툴로 팔로우, 이러면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몰딩이 쫙 돌아갑니다. 자 나머지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창고니까 굳이 뭐 몰딩을 돌릴 필요가 없겠죠. 보일러실 겸 창고니까.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못했던 그 커튼 박스와 그리고 이제 몰딩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쓸데없는 이제 가이드라인은 지워버리고 전체를 선택해서 컨트롤 X 잘라내기, 그 다음에 본도면으로 돌아가서 컨트롤 시프트 V 내지는 패스트 인 플레이스 에디트나 에디트에 있는 그걸로 하고, 요 이제 요거 숨겨 보시면은 이제 커튼 박스 앞으로 잘 돌아갔죠, 몰딩들이. 그 다음에 요것도 지워 보시면은 커튼 박스 앞으로 잘 돌아갔어요. 자,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커튼 박스 그 인방 앞에까지 몰딩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인방을 채워줘야 되겠죠. 인방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천장이 어차피 200mm 와 있으니까 가이드라인 튕기면 좋지만, 일단은 작업하는 환경이 실리니까 천장이니까 안 지워지고 월 레이어로 작업 환경을 바꾸고 난 다음에 어차피 200인 거 아니까 천장에서 200 가이드라인 줄자 툴로 당겨주시고, 그 다음에 렉탱글 툴 단축키 R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인방을 P키로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리고 그룹화 시켜주시고, 그러면은 작업은 완료됐습니다. 다음에 천장 보시면은 잘 돼 있죠. 다음에 쓸데없는 가이드라인 다 지워버리고, 그리고 제가 이 작업을 할 때 지난 재질 입히는 작업 그 강의에서 이 벽들을 다 합쳤는데, 저는 인테리어를 주로 작업하다 보니까 이 벽들을 합치지를 않아요, 잘. 왜냐, 저희 같은 경우는 렌더링을 돌리면 내부를 보여줘야 될 부분이 많은데, 물론 이렇게 안으로 쭉쭉쭉쭉쭉 당겨 들어가서 창문 통과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게 힘들어요, 사실. 벽들 때문에 막히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보여주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벽을 다 따로 작업해서 요거 Shift H를 지우고 렌더링 할 때 이렇게 당겨 가지고 요런 모습 보여주고 싶다, 그럴 때 벽이 있으면 이게 힘들거든요. 일부 벽만 제거해 가지고 렌더링 돌릴 때 필요할 때 그 벽만 제거해서 렌더링을 돌려 가지고 내가 원하는 장면, 필요한 장면을 보여주기 쉽기 때문에 저는 벽을 이렇게 따로 작업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익스테리어나 건물 전체를 올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를 보여줘야 될 경우가 많으니까, 그때는 물론 당연히 벽을 통으로 올리는 게 빠르겠죠. 아니면은 외내부를 다 해야 된다,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따로 하나 만들고 요거 그대로 다 복사해 가지고 새로운 파일에 다 붙여넣기 한 다음에 외부만 렌더링 할 수 있는 작업을 또 하나 만드는 거예요. 물론 뭐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거는 이제 하시는 분들이 편한 대로, 아니면 뭐 내벽하고 외벽만 따로따로 해가지고 외벽은 다 붙이고 내벽만 따로 해가지고 나중에 내부 보여줄 때는 외벽을 지운 채로 보여줄 수도 있고, 하여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본인이 작업하시는데 필요한 부분만, 필요한 걸 미리미리 캐치 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죠. 그리고 이번 시간은 물론 지난 시간 거의 뭐 좀 보충에다가 부족한 부분을 한 강의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던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까지 이제 우리가 등을 안 달았잖아요. 그러니까 3D 웨어하우스에서 뭐 거실등이나 부엌등 그리고 뭐 입구등 같은 경우 찾아서 한번 부착을 해 보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직접 따로 제작을 하셔가지고 등을 한번 달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다음 시간까지 등을 달아 갖고 올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은 이게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페인트 버킷 툴을 이용한 재질 핀 작업을 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기본적인 머터리얼이 나오죠. 재질들 3D 스케치업에서 제공해 주는데, 실무에서는 스케치업에서 제공하는 재질을 잘 쓰지를 않습니다. 물론 저도 가끔 쓸 때도 있긴 있는데, 사실은 요 유리 같은 경우에도 스케치업에서 제공하는 거를 우리가 렌더링을 만약에 돌려야 된다 그러면 잘 안 써요. 그냥 만들지 차라리.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제가 실무에서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기도 하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되도록이면은 그 스케치업에서 제공하는 머테리얼과 만들어 쓰는 머테리얼을 복합해서 한번 사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재질을 입히는데 조금 더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재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해보고, 이번에 강의가 지난 강의하고 텀이 좀 많이 길었는데 제가 좀 야간 작업을 많이 하고 또 처음 하는 병원 수술실 작업을 해봐가지고 좀 많이 바빴어요. 뭐 핑계일 수도 있는데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집에 와서 강의 만들 시간도 없었고 그랬는데, 이제 사실 페인트 버킷 툴 작업은, 이 재질 입히는 작업은 스케치업 이 인테리어 작업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에 하지만 제일 중요한 작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는 좀 자주 끊어서 많이 만들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이 끝나면은 사실은 바로 Vlay를 시작할까 했는데, Vlay보다는 이 스케치업 깔면은 나오는 레이아웃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요 레이아웃 활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몇 강의 하고 그 다음에 Vlay를 다운받아서 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